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주식시장,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있으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1, 2등을 다투는 글로벌 대기업의 주가인지 가상화폐 차트인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상하 5% 이상 안 움직이는 날을 보기가 힘들 정도죠.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한 우리 건실한 장기 투자자들은 대체 왜 내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가 다음날 널뛰기를 하는지 매일매일 가슴 졸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변동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추악한 원인과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미친 변동성의 원인 눈치채신 분들도 다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올해 5월 말에 상장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요, 우리 주식시장은 투자처가 아니라 거대한 카지노로 변질되었죠. 지난달 말도 안 되는 하락장 기억나십니까? 이 하락을 주도한 핵심에요, 바로 레버리지 ETF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사 데이터를 볼까요? 지난 7월 9일 단 하루 동안 주식시장에서 터진 반대 매매 금액만 무려 1,422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큰 충격이었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올해 들어 하루 반대 매매가 1,000억 원을 넘긴 사례가 총 6번이 있었는데 그중 5번이 전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2배, 3배로 물려있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계좌는 강제 청산당하고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가로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본주 주가를 다시 짓누르는 연쇄 반대 매매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멀쩡했던 본주 주주들만 그 파편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셈인 거죠. 물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추가 제재를 내놓긴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진입을 위한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매매 수량 단위도 높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투기 자본과 B2 투자자들의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작은 글로벌 뉴스나 미세한 움직임에도 레버리지로 불나방처럼 몰려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11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항상 28만 원의 문턱에서 무너지고 멈춰야 될까요? 바로 저런 단기 레버리지 자금들이 조금만 올라도 차익 실현을 명목으로 물량을 집어 던지고 장 마감 무렵 펀드 리밸런싱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 동력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웃고 있는 건 누굴까요? 상장 2달 만에 이 레버리지 ETF 상품 거래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챙긴 수수료 수익만 무려 1,172억 원에 달합니다. 거래소와 운용사들은 수수료 파티를 벌이고 있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우리 일반 주주들이 떠안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식이면요, 결국 삼성전자에 투자한 일반 주주들 역시 강제로 도박판 룰렛 위에 올라간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건실하게 적금 넣듯이 투자했는데 내 돈이 도박꾼들의 판돈을 받쳐주는 호구짓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예전처럼 펀더멘탈과 실적에 기반해서 건실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요, 이미 순자산 13조 원 단위로 덩치가 커져서 당장 상장 폐지, 충격이 커서 어렵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요, 종량은 더 커질 뿐입니다. 단타 도박장이 되어버린 삼성전자의 주가 안정성 되찾기 위해서는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반드시 상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 주주연대에서도 이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적 대응과 서명운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피 같은 돈, 투기판의 수수료로 계속해서 녹아내릴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지금 바로 영상 댓글로요, 레버리지 폐지라고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우리 일반 주주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있다라는 것을 여론과 당국에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요, 이 영상의 알고리즘을 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 나아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스마트폰에까지 널리 퍼질 수 있도록요, 힘을 보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든든한 기둥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110조 원 주주환원 발표의 결과,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확인하시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40조의 주주환원만 발표하고도 급등하고, 우리는 약세를 보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확실한 건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600조의 금액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고,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기회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주주분들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삼성에 투자할 예비 투자자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상이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역대급 주주환원 금액을 공개했죠. 반도체 부문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무려 110조 원의 주주환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원은 SK하이닉스와 다르게 배당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자사주 매입 역시 임직원 보상용임이 밝혀졌는데요. 이제 자사주 소각이 당장의 주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이를 알고는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삼성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자사주 소각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숨겨진 해법까지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소각을 꺼리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바로 금산법, 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요,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요, 최대 주주가 SK스퀘어라는 투자회사이기 때문에요. 소각으로 지분율이 오르면 오히려 지주회사 법정 요건인 20%룰을 충족하기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르죠. 주요 주주 중에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금융계열사가 엮여 있습니다. 금산법에 따르면요, 이들 금융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두 보험사의 합산 지분율은요, 10%턱 밑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보험사의 지분율이 10%를 넘겨버리게 되고요.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초과된 지분을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팔아야 됩니다. 자, 주가를 올리려고 소각을 했는데 계열사가 엄청난 물량을 매도해버려서 주가를 다시 짓누르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기득권 챙기기 때문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고가에는요,
현재 16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을 둘러싼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위기론이 대두되는 와중에도 임원진들은 막대한 성과급과 보상을 챙겨가고 노동조합은 끊임없는 파업과 무리한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진과 노조, 이 두 집단이 당장의 자기 이익을 조금씩만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내려놓은 비용은요. 자, 그들이 내려놓은 비용과 회사의 잉여 현금을 합친다면요. 삼성은 자사주 소각을 단행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재원을 지게 됩니다. 금산법 10% 룰이 문제라고요? 임원진과 노조가 양보해서 확보한 잉여 자금을 의결권이 없어서 금산법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우선주를 집중 소각하는 데 쓰면 됩니다. 또는 계열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장 안정화 재원으로 쏟아부을 수도 있죠. 결국 문제는 구조나 돈이 아니고요. 의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정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잃어버린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요. 경영진과 노조가 자기 밥그릇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화끈한 자사주 소각과 주주가치 재고라는 진짜 혁신이 시작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저번 한 달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 오셨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기대를 걸어주셨고 삼성이라면 당연히 이에 보답할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요. 결국 노조와 경영진의 욕심에 다시 한번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릴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의 펀더멘탈 매우 견조하기 때문에요. 이런 주주환원으로 무너질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부디 이번에 힘들어했을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연대에서도 강력하게 자사주 소각을 촉구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의 힘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댓글에요. 자사주 소각이라고 적어주셔서 우리 주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보여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라고요.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더 많은 주주님들 그리고 삼성의 경영진들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주주도 회사의 일원임을 삼성전자가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영상 찍을 건데요.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밑단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엄청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장중 낙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왔었죠? 자, 거의 마이너스 5%까지 장중에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짜증나시는 건 이거죠. 주주환원. 자사주 소각 왜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못 갈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자, 주가가 바닥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거든요. 또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땐 긍정적, 내려갈 땐 부정적,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중립을 지키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내려갔을 때 뭐 끝났다. 삼성전자 다 팔아야 된다. 뭐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더 간다. 이제 시작이다. 자, 이게 아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주주환원이 형편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주주환원 형편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왜냐? 버는 돈도 많았고요. 그만큼 많은 돈을 약속대로 잘 환원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팩트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금산분리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금산법.
금산분리법 때문에 사실상 금융회사가 이제 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10% 이상 지분을 못 가지고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금융회사 지분 10% 이상 못 가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거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삼성전자는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지배구조 문제가 좀 같이 얽혀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약 8.5%, 삼성화재가 약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지분을 합치면 거의 10% 수준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이 총 100주가 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합쳐서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율이 10%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10주를 소각해서 전체 주식이 90주로 줄어듭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여전히 10주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요. 약 11.1%로 올라갑니다. 결국 자사주를 소각하는 순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자사주를 소각하려면요. 단순히 삼성전자가 우리 자사주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같이 정리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가장 깔끔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삼성물산이나 오너일가가 그 지분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지분 1%만 움직여도 필요한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0.5%만 받아도 수조 원, 1%를 받아주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받아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가장 현실적인 후보는요. 삼성물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삼성물산 역시 갑자기 수조 원의 현금을 마련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사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삼성그룹의 다른 지분 구조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건데, 삼성물산은요, 삼성생명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삼성바이오 관련 지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 관련 지분을 일부 정리하거나 계열사 간 지분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받아주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삼성전자에서 삼성물산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도 있을 것이고요. 자, 결국 이런 자금들을 전부 합쳐서 삼성물산이 현금을 확보를 하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를 받아준다라면 그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사주 1% 소각하려고요. 그룹 전체의 지분 구조까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관련 지분도 건드려야 될 수 있고요. 삼성생명 지분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삼성물산의 자금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자사주 소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포기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주가가 계속 부진하고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더 강해진다면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입장에서 결국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구간 삼성전자 24만원 이런 구간들은 정말
자, 뭐 깨지려면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깨지기 힘든 구간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 실적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또 이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자리 내려오면 계속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면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에 대한 구간, 얼마죠? 28만원에서 29만원 여기 사이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31만 5천원. 밀어올리기 힘들다. 이 말씀도 전달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매물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자, 그냥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28만원, 31만원 구간 집중적으로 매물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자, 뭐 다 매도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자라고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기분 나쁘게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똑같이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28만원 뚫고 올라오는 구간이 나온다? 저는 3분기 실적 전까지 언제든지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올라갈 땐 보수적으로 판단하자. 자, 그런 말씀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자, 삼성이 안 오른다. 삼성 오르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좋은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만한 평가를 받기를 바라지만 현실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매물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또 만들어 놓았던 시나리오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방어가 되는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내려왔을 땐 좀 용기를 가지고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보고요. 올라갔을 땐 오히려 비중 관리를 하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보자. 이 내용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혼자 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5644-0333으로 3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 멘탈적인 부분들에 대한 도움까지 다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꼭 체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조건적인 상승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락도 물론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그때 대응에 대한 부분, 전략에 대한 부분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올라갈 땐 좀 냉철하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내려갈 땐 좀 그래도 용기를 갖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반대로 하죠. 자, 올라갈 땐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불타기 막 하고 내려갈 땐 조금 물 타다가 손 놓고 왜? 더 빠질 것 같아서. 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계좌가 녹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땐 용기를 내시고 올라갈 땐 대응을 하셔라. 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뭔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무작정으로 뭐 위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위로가 의미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은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말만 들으면요. 진짜 올라갔을 때 대응을 안 하신다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또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용기를 가질 타이밍, 욕심을 버릴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3분기 대시세 종목까지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해 왔으니까요. 남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창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빠져 있을 때 저는 해외 논문 사이트에서 팩트 체크해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바닥에서 잡아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타점 드리고 딱 5일 뒤에 최초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300%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조정이 발생하고 대중들의 관기가 조금 붙으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긴 했지만요. 우리는 절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꼭대기에서 확실한 딱 300%의 수익만 보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실게요. 남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 뉴스만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할 때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뉴스를 선점하고 바닥에서 항상 잡아야 됩니다. 정보의 속도가 곧 계좌의 차이를 만들어요.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도 사용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뉴스를 선점합니다. 이 시스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1시에 13시에 공시 1차 속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기관용 데이터 피드가 원문 그리고 헤드라인을 수신합니다. 그리고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프로그램이 종목명, 계약 금액, 상대방의 긍정, 부정, 중요도 이것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 주문 또는 트레이더에게 긴급으로 알람이 갑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는 언제 가느냐? 이게 5분 정도 지난 13시 6분 정도 경에 이제 개인들이 HTS 뉴스 서비스 그리고 포털 등에서 노출된 기사들을 통해서 속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 포털 뉴스만 보고 허겁지겁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수익을 볼 수가 없는 판인 거죠. 자, 지금 바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644-0333으로요. 3전 박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제2의 신성 델타크가 될 완벽한 종목을 포착을 해놨습니다. 이 종목 세력들이 무려 6개월 동안 바닥에서 티 안 나게 물량을 매집해놨고요. 다음 주 개장과 동시에 엄청난 호재 뉴스와 함께 쏘아 올리기 일부 직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활용해서요. 신호 잡히는 족족 여러분들께 다른 개인분들보다 최소 3분은 먼저 대응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로 수익 한번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버스 출발하기 전에 자 바로 바닥에서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망설일 시간이 없고요. 지금 당장 제 개인 번호로 3전 박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